안녕하세요. 35살 무용가 고아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청각장애인 무용수 김다솔입니다. 저는 원래 발레리나로서 발레 전공으로 쭉 해왔고 제 이름을 건 무용단을 만들었어요. 올해 첫 정기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한국무용수로 무용단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특수교육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후 4개월 때부터 이쪽 귀는 아예 안 들리고 조금 보청기를 뺐을 때 기차 소리 정도로 들리고 보청기를 끼면 4, 50데시벨 정도로 됐거든요. 너는 어때? 가족 중에 유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장애인인 줄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불렀는데도 반응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아예 안 들린다. 이제 그때부터 양쪽 다? 네, 양쪽 다 안 들리고 인공화후 지금 현재 오른쪽에만 착용을 하고 있고 이거 빼면 아예 안 들려요.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가 떨어져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러면 왜 한쪽만 한 거야? 한쪽만 하는 걸로 유행하는 시기였고 지금은 양쪽 다 그렇더라고. 네. 그렇구나. 입 모양도 보고 눈 보고 얼굴 표정 보고 맞아, 그다음에 맞아. 제스처를 봐요. 근데 사실 그 사람과 많이 만나야 이 사람에 대한 그 데이터가 쌓여요. 똑같잖아요. 맞아. 아는 사람일수록 네. 얘기가 더 편해져. 네, 맞아요. 이제 특정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앞뒤 맥락을 통해서 맞아. 추측을 하면서 듣고 만약에 완전히 놓칠 경우에 그냥 철판 깔고 물어봐요. 물어볼 건 물어봐야 돼. 네. 7살에 엄마가 나 데리고 이제 여러 학원을 보내줬어. 그렇게 여러 학원을 보냈는데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미용이었어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니게 한 거지. 그러면 다솔이는 몇 살 때부터 시작했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어떻게 시작했어? 사실 그때 제가 대화하는 수준이 약간 배고파, 뭐 밥 먹고 싶어 약간 진짜 일상생활 수준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왜냐면 인공화후 수술을 너무 늦게 시작했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소통하는 게 어렵고 이제 외톨이가 된 거죠. 하늘을 보다가 이제 무용학원 간판을 보고 저기 가고 싶다. 제가 가고 싶어서 먼저 가고 싶어서? 네, 이제 무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구나. 네. 언니는 무용 배울 때 뭐 힘든 점은 없었나요? 뭐 학교에서 수업하는 속도도 내가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빨랐어. 그래서 그게 혼란이 왔었거든. 이게 무용 학원에 다니고서도 나는 안 들리는데 친구들은 들리고. 그래서 처음 무용을 시작했을 때 무용 학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것도 못 듣잖아. 선생님이 그 동작 시범 하는 거를 눈치 보면서 이제 따라할 거거든. 옆에 같이 무용 학원 다녔던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막 따라하고 눈칫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 박자에 맞춰서 똑같이 못 움직이고 내가 한 발짝 빠르거나 한 발짝 뒤처지거나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 그게 처음에 무용 시작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아. 무용 시작하면서 힘들었던 거였죠. 제일 먼저 이제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해야 되는데 따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데 제가 한 박자도 아니고 두 박자들이거나 두 박자나? 아예 놓치거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나도. 네, 한 친구를 초점을 두고 이 친구만 따라해야겠다. 이 음악은 잘 안 들리지만 이렇게 추는구나. 이렇게 조금 점차 알아가게 됐어요. 그렇다면서 이제 맞추고. 네. 언니는 연습할 때 언니만의 팁이 있나요? 대학교 때 창작 발표회 준비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게 있더라고.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악에 대한 속도, 고음, 저음, 소리가 큰지 작은지 이 소리의 모든 정보가 눈으로 보이는 거야. 이거다.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연습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거는 박자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박자가 이러면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 너는? 이제 스피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피커에 대고 진동을 느끼거든요. 근데 큰 주파수가 아마 진동이 제일 크게 느끼는데 그거를 이제 외우고 특정한 부분 포인트를 외우거나 박자를 쪼개서 이제 외우는 거죠.
대학원에 하면서 나만의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또 많이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막 숨어버리고 싶고 그런 게 굉장히 매번 왔었죠. 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 이제 혹시 다준이는 무용하면서 뭐 힘들었던 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 포기하는 순간은 언제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또 말할 수 없는 희열감? 뿌듯함이 또 맞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무용을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한마디나 이제 가르쳐 받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아, 이래서 우리가 춤을 추는구나 라는 거는 되게 그런 거지. 네. 언니랑 저랑 이제 각자 힘듦이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관리, 조절하는 방법을 남편으로부터 배운 것 같아. 내가 이제 학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이 사람한테 풀면 안 되는데 이제 풀어버린 거지. 근데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나무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 나도 이제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아, 나도 너무 감정이 막 앞서고 이러면은 안 되겠다. 이제 이성적이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극복이 된 것 같아. 다준이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좀 저를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편이 있어요. 제가 일을 더 만들어서 몰아넣는 그런 성격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번아웃 그 지경까지 오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는 게 너무 에너지 낭비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 보기에. 그래서 저는 또 저를 다시 수스리는 다시 무용을 하고 이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언니가 어떨 때 그 성취감이 제일 컸고 행복했는지 2018년에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 내가 이제 메인 댄서로 서서 무대 한가운데에 있었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앞으로도 이만한 무대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 무대였던 것 같아요. 조금씩 힘이 들 때 그 무대를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만큼 소중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쳤던 무대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그런 순간이 있었죠. 언니가 저한테 소개해준 장애예술가들하고 사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는 기회잖아요. 시각장애인 그 연주가와 농인 무용수들과 함께 협업하는 그 과정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구나. 무용단을 만들어서 첫 정기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무용단을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준이는? 처음에는 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용 교육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교집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일 것 같아서 청각장애, 용인들 대상으로 하는 춤 교육이 흔치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에 대해서 지금 깊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너는 할 수 없어. 장애인인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오기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꼭 이 길은 아니어도 다른 길로 만들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그냥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 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될 것 같아.